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2일 동아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1.6%, 코스닥 2% 가까이 하락하면서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제가 장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게 진행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엊그제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경제 흐름에 대해서 좀 대충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유동성 흐름이 지금 테이퍼링에서 묶였을 때 어떻게 이제 시장이 진행될 것인지, 앞으로 그 다가올 그 잠재적인 위험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딱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올해 중반 아니면 작년에 겪었던 그 상승장은 이 당분간은 오지 않을 겁니다. 오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우량주들도 사실은 그 장세가 좋지 않으면 계속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량주도 사실 투자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급등을 하고 위쪽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던 그런 우량주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사실 이제 내려있는 종목들도 조금은 애매해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잠깐 관망을 하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이 3천억, 기관이 5천억 가까이 매도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 1천억 이상으로 1천억 정도 매도하면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이런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사실 거의 종목 강세입니다. 한참 떨어지다가 올라간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전체가 하락하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사실 테마별 그런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주식에서 계속 비중을 늘려가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락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떨어지다가도 이제 잠깐 반등을 했다가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사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이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봉은 이미 추세 자체가 완전히 전 저점을 깨버리고 추가적인 저점이 나왔고요. 이전에 여기서 자리 잡았던 그 자리이긴 하지만 241선까지도 좀 하락 돌파를 하면서, 이제는 코스피가 장기 추세선까지도 깼다.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스피가 좀 더 약세를 띌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3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고요. 금액도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둘 다 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자는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아직 장기 이평선은 지키고 있고 전저점도 지키고 있지만, 지금 이제 이평선들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이평선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떨어지는 경향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다. 이제는 계속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점점 고점이 낮아지는 경향은 이제 하락 초입기이기 때문에 종목을 분석하실 때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전체도 그런 게 이제 통하는 것 같고요. 지금 분석을 해보았을 때는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제는 좀 추세 자체가 꺾여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도 계속해서 기관 외국인 매도로 가고 있고요. 개인만 자꾸 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 자,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실 급락했던 이유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국채금리가 좀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좀 보게 되면 미국 증시가 1% 이상으로 좀 반등을 해줬고요. 유럽 증시도 조금 반등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가 1180원대로 굉장히 이제 높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지금 한 달로 보았을 때는 계속 1년으로 보았을 때는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점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갈수록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서 불안정한 시장이 이어진다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고 달러 쪽으로 몰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이 주식으로 따진다면 매도했을 때 달러가 생기는 그런 주식이 더 강세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디커플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100% 올라간다라는 그런 시각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약품 보겠습니다. 네, 동아약품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1750원 올랐고요.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19,600원 마무리했습니다. 자, 장이 엄청나게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동아약품은 아주 강하게 움직였고요. 다시 한번 2만원 돌파를 했다가 조금 이제 내리면서 19,6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시간에는 19,050원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지만 뭐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뭐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었던 그런 장이었다. 그래서 소식을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고요. 머크사의 몰누피나비르 경구용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모더나, 화이자와 같은 그런 백신주들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누피라비르가 이제 긴급 승인 신청을 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긴급 승인, 사용 승인이 나면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보급화가 될 겁니다. 다른 종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 가지 방향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진단키트가 코로나를 진단을 할 수 있는 그 환자를 잡아내기 위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백신주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 백신 긴급 승인이 나오면서 진단키트 종목들이 내리기 시작했고요. 이제 백신도 마찬가지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서 백신이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인 것 같고요. 사실 이미 뭐 올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몇 종목들이 있는데 동아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시작했고요. 사실 실적도 안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꽤나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히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이제 견딜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고요. 이제는 이런 사이클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된다면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베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운이 좋게 이제 크게 하락한 뒤에 바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바로 상승이 나와서 지금 한번 치고 올라가 줬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길게 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눌러버리면서 사실 단기적으로는 움직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15분 봉을 보았을 때는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이제 거래량을 쏟아부어서 올리는 경향이 있고요. 내려올 때는 생각보다는 거래량이 적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올릴 때 거래량을 다 부어서 올리고 내려올 때도 조금 뭐 실리긴 했습니다만 다 내려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력 입장에서는 동아약품을 계속 모아가는 입장이다라는 것이 저는 보이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경쟁사들, 한국 BNC를 보게 되면 지금 이틀 연속 엄청나게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19%, 16% 내리면서 너무나도 크게 하락을 했고요. 사실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이미 출발을 한 지 꽤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파동이 지금 4번 정도 나오면서 거의 뭐 주가로 따진다면 몇 배죠? 이게 8,000원, 9,000원 정도에서 지금 6만원, 7만원까지도 올라갔던, 그러니까 거의 7배 정도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BNC 이렇게 올라가고 한번 크게 떨어뜨리는 요즘 패턴이랑 비슷하거든요. 이 관련 종목들도 이제 바이오니아라고 직접적인 이제 경구용 치료제 종목은 아니지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번에 쭉 떨어뜨리는 그런 경향이 최근에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높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조심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 평선과 수렴을 좀 하면서 진행을 좀 했습니다만 별로 이제 저점을 뭔가 지지를 해준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요.
있었는데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했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중단되면서 이런 식으로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동화약품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동화약품은 그 천연 코로나 치료제, 천연 치료제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몸에 이제 이상 반응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는 이상 치료제로 이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진행도도 어느 정도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투약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에는 3상으로 진입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동화약품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증시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워낙 이제 저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이제 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눌림목 정도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은 장기 이평선을 딛고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또 이제 거래량이 조금 줄었죠. 네, 이때보다 줄었기 때문에 며칠은 이제 또 이 정도에서 횡보를 좀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이제 60주선 벗어나면서 완벽하게 반등을 시작했고요. 월봉도 마찬가지 위로 뻗어나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3일 연속 매수를 해줬고 금요일에는 17만 주가량 매수를 해주면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동화약품 저는 나쁘지 않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하락장에서 보면 이렇게 기타 법인이 좀 크게 매도를 하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기타 법인이 크게 매도를 하지 않으니까 또 바로 이렇게 매수세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평선 뚫고 이렇게 한번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자리를 좀 잡더라도 2차 상승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경구용 치료제 쪽에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거고요.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위험하지만 이렇게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 이제 막 출발하기 시작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바이오 종목 관련 종목들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시고 이런 하락장에 대해서는 좀 짧게 이득을 보시고 나오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동화약품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